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국의 시간만 홀로 후퇴한다. 아베 신조가 트럼프의 방일에 맞춰 온갖 아양을 떨어 트럼프의 푸들이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원래 글로벌리스트들에게도 인맥이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힐러리의 줄을 섰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후에 확실하게 미국의 줄을 섰고 이후 이로 인해 배신감을 느낀 글로벌리스트들의 총공세를 받아서 아사히 신문의 공격을 받아서 정치 생명이 끊길 뻔했지만 극복해내었습니다. 무슨 사립학교 스캔들이라고 하죠. 아베가 트럼프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원하는 걸 못 얻었다는 비아냥을 하는 정신승리 유튜버들이 차고 넘칩니다. 한국인들이죠, 물론. 아베는 이런 아양의 대가를 충분히 획득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공모함 4척 보유가 트럼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베는 단순히 경항모 4척 보유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와의 해상자위대 시찰 연설에서 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원들과 미 해군 장병들 다 합해서 50명이 같이 도열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연설을 들었죠. 네,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미 해군들, 이쪽은 해상자위대원들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게 차렷이나 열중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동영상도 찍고 막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뒤에 서 있죠. 뉴 데일리 보도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해상자위대의 대형 호위함 카가함을 시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동북아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며 자위대를 추켜 세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7척의 대형 호위함 가운데 4척의 갑판을 개조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나가나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카가함 선상 연설에서 뛰어난 신형 장비를 갖춘 카가함이 지역 내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동맹국을 지켜줄 것이라며 미국을 대표해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카가라는 이름은 1941년 12월 일제해군이 미국 진주만 공습 당시 참여했던 일제해군의 항공모함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카가함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배양 패권을 일부지만 인정한 사건입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지금으로선 동진아해와 남진아해에서 중국 해군을 저지하는 것을 미군이 단독으로 하려면 여러 부담이 있어서요.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아베의 정성도 있고 해서 이를 용인하기로 결정했고 용인을 하는 김에 화끈하게 이런 의식에 동참해 준 겁니다. 해양 패권이란 건 결국 기축통화지휘회의 접근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웬만해서 허락해 주기가 뒤끝이 개운치 않은 사안이죠. 그래서 아베는 동진아 남진아에서 미국의 사정을 꿰뚫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받아내기 힘든 승낙을 얻어낸 겁니다. 일본의 경항모 보유가 과연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에게 군사 관련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의 경우 나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온갖 아양을 떤 것이 헛발질이었다는 참 이런 말하는 정신승리하는 한국 유튜버들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사이다들 좋아해요. 이런 거 보고 사이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사이다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벌컥벌컥 잘들 마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나흘 전에 올린 그 영상이요. 일본이 독도 점령 먼 미래가 아닐 수 있다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14,000명 정도 보셨나?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군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제 또 어제 방송한 태국 항구에서 한국 컨테이너 선적 컨테이너 폭발은 기사로 미뤄보아 미사일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액체 연료 아니냐는 분이 계신데 액체 연료는 보통 수송의 컨테이너선을 쓰는 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게다가 태국같이 고온인 지역에서 컨테이너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셀 위험 혹은 자연 발화 폭발 위험 때문에 액체 연료일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국이 동북아의 균형을 잡아주는 걸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 점령이 있을 수 있겠냐는 안이한 발상들이 있는데 과거 미국 대통령 닉슨은 한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닉슨 덕트린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한국 먹고 힘내서 소련에 맞서라.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 부담도 줄이자. 이런 심산이었죠. 우파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던 박정희의 10월 유신 헌법 개정이 정당성의 근거가 닉슨 닥트린에 있어요. 미국도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으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주구장창 믿고 안위해선 안 되며 비상시 스스로 버틸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친북파들을 사회에서 솎아내자, 그런 점도 있었고요. 아무튼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한국 육군 해병대가 대마도에 상륙하는 걸 저지할 전력만 돼도 미국이 동북아에 대해서 방심하는 순간 독도를 점령한 뒤에 한국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하자고 강요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주일 전에 호주와 인도에서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상을 깨고 둘 다 친미적 스탠스를 취하는 정당들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이 두 나라의 선거에는 글로벌리스트들과 중국 측도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패배했죠. 이 두 나라 사람들이 트럼프를 워낙 사랑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호주 두 나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로 장난을 치는데 한국에서와는 달리 이 두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해외 토픽에서 집단 강간이 흔한 나라로 나오는 인도보다 한국이 자기 이익을 못 챙기는 나라로 전락한 겁니다.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거짓말로 우기면서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박살냈는데도 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전 세계 시계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오직 한국의 시계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걸 진보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여전히 입을 나불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재인의 기세에 눌려서 가만히 놔두니 사람들을 갖다 가만히 보는 게 소위 문재인 지지자들입니다. 사실 문재인 치우고도 친중 못 치우면 아무 소용없는데 아직 문재인도 못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반문재인 구호를 앞세우지만 김씨왕조가 무너지면 지들 기득권이 무너진다 생각하는 정치인, 언론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나라가 아무리 망가져도 자기들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재판을 해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릴 수 있다 생각해서 폭주하는 법조인들이 이 걸림돌을 받쳐주는 게 현실입니다.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제 마음 정말 답답합니다. 독사이다 보다는 쓴 약을 들이킬 수 있어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